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입니다. 항상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짠돌이 만수르인데요. 다가구 건물을 이제 대수선할 때가 슬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다가구 건물을 매수하면서 지금 당장은 돈이 없이 투자의 목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그 자리만큼은 상가 건물로 바뀌었을 때 세입자를 맞출 수 있을 것이고 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급매로 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제 예전 영상 찾아보면 나옵니다. 리모델링 대체 왜 누구와 해야 할까? 보시면 이렇게 건물을, 이 낡은 다가구 건물 이런 것들을 부셔가지고 수선하는데 대수선 아주 크게 한다. 뼈대만 남기고 다 바꾼다. 그래서 대수선 공사예요. 점점 증가 추세인 리모델링 공사 현장. 대수선 공사란 말 그대로 건물을 크게 수선 본다는 의미로 리모델링을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건물의 형태에 변화를 주는 공사를 대부분 대수선 공사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계단실 벽을 철거하고 새로운 통로를 만든다던가,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내력벽이나 외벽을 철거하는 경우, 단독주택을 두 세대로 분리하고 출입을 위해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 수익을 위해서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를 늘리는 경우 모두 대수선 공사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가 하려고 생각하는 대수선 공사는 기존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땅의 위치와 크기를 보고 산 후에 거기에 내력벽만 철거를 한 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상가 건물로 용도 변경하는 것까지가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자 월세 받는 원룸, 다가구 건물 원룸들 월세를 다 합쳐서 250에서 300 정도 나오는 건물이다 했을 때 그거를 한 500에서 600 사이로 만드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대수선 공사라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건축주들은 위 제시된 공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단순 리모델링 공사로 생각하고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건축 신고나 허가 없이 위와 같은 대수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명시적인 건축법 위반이고, 이에 따라 건축주, 시공사는 불법 대수선 공사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대수선 공사 중인 주택 현장 모습, 구조체를 철거하거나 보강하는 등 대규모의 해체, 신설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대수선 공사는 건축사, 시공자의 해당 분야 전문성과 자격이 특히 요구되는 편이다. 그러니까 대수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근처 인테리어 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허가를 받고 설계 도면을 뜨고 그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다 신고를 해서 진행을 하란 얘기죠. 대수선 공사가 건축주에게 유리한 점. 보통 건축주들이 대수선 공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부득이하게 너비 3m 진입로가 없어서 애초에 신축이란 선택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꼽을 수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낑겨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나 그런 걸 말해요. 이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대략 이런 것을 가리킨다. 노후 건물을 보유한 건축주 또는 예비 건축주들 대부분이 이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강화된 현행 건축법규를 적용받게 되는데, 도로를 후퇴한다든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축이라는 이유로 내 땅의 일부분을 나라에다가 좀 이렇게 줘야 되는, 그래서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게 건축법이 점점 심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빌라 다세대 건물들을 보면 다들 주차장이 되게 협소하고 건물 옆에 붙어 있는 요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빌라 자체가 아주 크게 많이 뽑혀 있었죠. 그러면서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었고 수익률도 좋았다. 근데 요즘은 건축법이 바뀌어서 주차장에 대한 중요도가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대부분 다 1층과 지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2층부터 이제 빌라가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어진
뭐 이런 다가구 건물이나 다세대 건물들, 뭐 단독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대수선 공사해서 신축이 아니라 공사를 해서 그 면적을 그대로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나 이런 면에서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다. 이게 이제 저랑 접목이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건물이 상업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좀 더 특색 있는 분위기로 개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 신축보다는 저렴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수선 리모델링인데요. 저희는 투자자의 입장이잖아요. 제가 다가구 주택을 매수해서 세를 주고 있는데 대부분 다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겨울에 보일러 고쳐줘야 되지. 그리고 제가 4층에 살지만 밑에 세입자들이 10집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전화, 저 사람 전화, 저 사람 전화, 어이구,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구분상가 투자하는 것보다 일은 많은데 이거를 내가 일은 많지만 나중에 여기에 층층별로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층당 하나씩 월세를 좀 넉넉하게 받는다고 하면 요즘 건물이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는데 진짜 20억에 좋은 건물 찾기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저렴한 다가구 주택을 하나 땅이 넓은 거를 하나 사서 그거를 좀 갖고 있다가 대수선 공사를 해서 내가 빌딩 주인이 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축 다 부셔가지고 새로 올리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대수선 공사는 기존에 있는 데서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업에서 있으신 분들이 좀 꺼려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 뭐 연희동이나 이런 데 가면 대수선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쪽에 가면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수선 공사는 살아있는 건물을 잘라내서 이어 붙이기도 하고 그 위에 새로운 층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건물 철거 범위가 크고 이에 따른 공사소음 등의 민원도 질비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주택을 대수선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주택 단지가에 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엄청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설계사무소를 무작정 가까운 곳에 일반적인 설계사무소를 찾기보다는 대수선을 맡아줄 전문가를 찾는다면 홍대 주변의 연남동, 성수동, 연희동, 이태원 이쪽에 대수선 공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에 설계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녹색 건물이더라고요. 다가구 건물이죠. 제가 매수한 다가구 건물보다 훨씬 안 좋은 모양의 다가구 건물인데 이 건물주께서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비가 새서 들어오니까 건물 전체를 방수 페인트 뭐 이런 걸로 다 본인이 돈을 들여서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개구리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두색 개구리 집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마 세입자가 안 구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 사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생각한 대수선 공사로 탈바꿈을 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건물이 돈을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사할 때 가격이랑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 상가 빌딩, 꼬마 빌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밑에 모양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개구리 살 것 같은 집에 여기 몇 층일까요? 아마 1층은 반지하일까? 1층 가운데 1, 2, 3층의 건물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고 그냥 동네에 있는 이런 건물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또 가능하냐면 코너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산 것도 코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 자리를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바꾸니까 증축까지 했네요. 1층 이게 아마 반지할 것 같아요. 1층이 반지할 것 같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어떻게 보면 4층 건물인데 이렇게 빌딩으로 바꾼 겁니다. 이 개구리 건물이 이렇게 빌딩으로 바뀌어서 세입자들을 얻고 뭐 커피숍이나 미용실이나 넣어도 되고 사무실도 넣어도 되고 이렇게 아주 이쁜 상가 빌딩으로 변했네요.
저도 이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 전에 찾아갈 사람은 시공사다. 주변을 둘러보면 불법 대수성 공사가 중지되어서 곤혹을 치르는 건축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건 건축주의 실수라기보다는 대수성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그 설명을 고지하지 않고 건축주를 현혹하여 불법 계약을 맺은 업체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지 않을까 추측한다.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종합 건설 면허를 보유한 회사에서만 시공할 자격이 있으므로 건설 사업자는 전문 건설업이 아닌 종합 건설업을 가진 분한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회사라 하더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때 무엇보다도 그 회사의 실체 확인이 중요하다. 저는 작년부터 이제 1년 전부터 대수성 공사를 계속 공부하고 어디 업체를 선정할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제 휴대폰에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업체 두 군데를 저장해놨는데 둘 다 굉장히 유명하고 1년 동안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두 군데 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군데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비교하는데 이제 디자인도 봐야겠죠.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하면 둘 중에 조금 더 저렴한데 할 것 같고요. 금액대가 비슷하다 하면은 아무래도 디자인이 더 좋은데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한번 비교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 진행하게 될 때도 영상으로 찍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서 요런 내용보다는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요런 장점과 단점, 대수성공사의 요런 것들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건축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개구리 건물 같은 거를 어떻게 찾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물로 나오면 살 건가요? 안 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 건물을 상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건축비랑 요 개구리 건물의 매입 비용이랑 플러스 했을 때 과연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건물의 실제로 거래되는 매매 가격보다 훨씬 3, 40% 저렴하다고 한다면 굳이 오래된 월세 500만 원 나오는 거 막 20억씩 주고 사지 마시고 요런 개구리 건물 하나 사셔가지고 요렇게 바꿔가지고 여기서 월세 500 받으면 훨씬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짠돌이 만수르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매입까지 한 상태고 거의 한 50% 끝났죠. 이제 마음만 먹고 시작만 하면 되는데 이제 다음 절차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어떻게 내보내야 될지,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 그래서 지금 바로는 그럴 생각이 없고요. 조금 더 돈을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내가 1년 있다가, 앞으로 1년 있다가 혹은 앞으로 6개월 있다가 다 내보내고 대수공사로 해서 여기 상가 꼬마 빌딩으로 바꿀 거다라고 고지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충분히 이사 나갈 시간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 주택을 사서 대수성 공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비슷한 제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사 보면서 다른 사람 건물, 개구리 건물이 이렇게 이쁜 4층 빌딩으로 꼬마 빌딩으로 바뀐 거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2시 50분 마감 전에 한 20분 정도 영상 찍었고요.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짠돌이 만수루.